벡터라는 것은 서로 독립된 두 개 이상의 실수 정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주로 3차원 공간에서 정보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3개의 벡터를 가진 그런 벡터를 사용하게, 3개의 정보를 가진 벡터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2차원부터 생각을 하게 되면 2차원 공간에서 시작을 해봅시다. XY 평면에서 공간의 임의의 한 점 P점의 좌표값을 우리는 XY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것은 X라는 좌표값과 Y라는 좌표값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독립된 정보로서 표현됐을 때 그 위치 벡터라는 건 무엇이냐면 요점의 위치를 뭐라고 표현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X축을 동서라고 표현하고 Y축을 남북이라고 표현하면 동쪽으로 X 미터만큼 가고 그리고 북쪽으로 Y 미터 간 그 위치가 어디냐를 표현한다 그런 얘기겠어요. 그때 요것을 우리는 벡터로 표시를 한다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P점까지 간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해서 아래 벡터다 이렇게 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OP 벡터는 실제적으로 P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론 벡터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이겠어요. 위치 벡터, P점까지의 위치 벡터라는 건 무엇이냐? 그를 두 개의 독립된 정보인 X, Y를 이용해서 이중수로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X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하나 정하여서 그걸 단위 벡터란 뜻으로 A라고 쓰고 첨자로 X라는 것을 쓰면 이게 X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위 벡터라고 말하는 거죠. 단위 벡터. X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AX와 Y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AY를 표명을 해서 결국은 단위 벡터 AX의 X배가 되고 단위 벡터 AY의 Y배가 되는 즉 동쪽으로 X미터 가고 북쪽으로 Y미터 간 위치 벡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벡터라는 건 결국 이런 얘기였어요. 이렇게 X미터 가고 이렇게 Y미터 가면 여기 간 것이나 진배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똑같은 위치를 XY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XY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요 크기를 로라고 했고 요 방향을 P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독립된 두 개의 정보가 있으니까 이거 갖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R 벡터라는 것은 분명히 두 개의 정보를 사용한 것입니다만은 이때 요 단위 벡터를 우리는 또 표명을 합니다. A 단위 벡터니까 A라고 썼고 점자로 로를 쓰면 로 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면 요 벡터는 OP라는 벡터를 R 벡터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A로라는 벡터의 몇 배죠? 몇 배입니까? 로 배죠. 그럼 phi 값은 어디로 갔나? 이렇게 의아할 것입니다만은 사실 실제적으로 A로라는 벡터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A로라는 벡터만 보자면 이렇게 A로라는 벡터란 말이에요. XY 평면에서 요 전체 벡터가 아니라 요게 A로라고, 요게 A로요. 그럼 A로라는 벡터는 로 방향이니까 방향이라는 정보를 이미 여기에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극좌표기는 무엇이냐 그러면 요게 크기를 말하는 것이었고 크기라고 말했으니까 여기 미터라는 뜻의 단위 벡터가 미터예요. 요것도 크기고 요것도 크니까 요것도 단위가 미터고 요것도 미터입니다만은 요거는 요것만 크기 미터라는 단위를 갖고 있고 요거는 각도죠. 각도는 레디안이든지 이렇게 씁니다만은 이거는 단위가 아니에요. 단위가 없는 거죠. 단위가 없는 것인데 요건 또 미터라는 단위를 갖고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P라는 정보가 따로 필요한 게 아니라
요 A로라는 단위 벡터 속에 P라는 정보가 이미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면 되겠어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요점을 P점이라고 그러면 이때는 또 다른 A로라는 벡터가 이렇게 정해되는 것이니만큼 이때도 로 A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의 로 A로하고 이때의 로 A로는 분명히 같지 않습니다. 모양은 같지만 같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P라는 정보가 다른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2차원 위치 벡터가 그렇다면 이제 3차원 위치 벡터는 3중수를 가지고 직각좌표계에서는 x, y, z라는 독립변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3중수로는 ax, 이때는 단위 벡터가 3개가 필요하겠죠. 동쪽으로의 단위 벡터, 북쪽으로의 단위 벡터. 그러면 이제 서쪽으로의 단위 벡터는 뭐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ax가 되는 거예요. 남쪽으로의 단위 벡터는 마이너스 ay가 되는 거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저죠. 위쪽으로의 단위 벡터를 ag라고 그러면 땅 속으로의 단위 벡터는 마이너스 ag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단위 벡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직각좌표계는 이것도 미터예요, 이것도 미터예요, 이것도 미터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각각 크기라는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3개가 다 표현돼서 위치 벡터가 결정되는데, 이제 이것의 3차원의 확장이 무엇이냐면 로, phi, g입니다. 이 g는 직각좌표계에서 사용하는 g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요 2차원, 3차원에서 x, y, z하고 로, phi, g라는 이 3중수라는 개념에서 2차원하고 똑같습니다. 2차원에서 x, y 대 로, phi였듯이 3차원에도 이게 똑같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g라는 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로, phi, g라는 것이 있을 때 똑같은 개념이 적용이 돼서 xy라는 정보가 로 A로에 다 들어있듯이 xy라는 정보는 로 A로에서 취급이 되고 나머지 요 정보는 여기에 따로 이렇게 표명이 돼서 여기 위치 벡터가 된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전을 하나 세우자면 어떤 좌표계를 사용하든지 간에 요 값들 중에 미터 크기를 나타내는 거 요거 하나뿐이 없으니까 요거 하나만 위치 벡터에 들어간다. 그러나 일반적인 벡터에는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 벡터만 말하는 거예요. 위치 벡터는 로만 사용된다. 여기서는 요거하고 요것만 미터라는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치 벡터를 사용할 때는 그것만 사용된다. 왜냐고요? A로라는 단위 벡터에 방향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차원 위치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벡터의 크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이것이 직각좌표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X축으로 이만큼 가고 Y축으로 이만큼 갔을 때 요 크기가 얼마냐? 그게 바로 요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 극좌표계로 말하면 로라는 크기다, 그런 얘기죠. 3차원 위치 벡터의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X값의 Y값, Z값이 각각 방향이 다 다른 거예요. 이건 동서방향이었고 남북방향이었고 이거는 고저였기 때문에 독립된 값들이 각각 수직이므로 직교함으로 이렇게 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여기서의 크기라고 하면, 이쪽에서의 크기라고 하면, 다시 좀 찍고, 요것의 크기가 이거라고 한다면 요것의 크기는 당연히 로제곱 플러스 g제곱을 루트 씌운 이 값이겠죠. 그것은 똑같이 어떤 크기만 나타내는데 요것의 크기 때문에 r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독립정보를 갖게 되는 요 좌표계를 우리는 구면좌표계라고 합니다. 구면좌표계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좌표계가 지금 3개가 나왔어요. 세 번째 구면좌표계, 요것은 원주좌표계, 그리고 가장 간편한 것이 이것이 직각좌표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좌표계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왜냐하면 정보 세계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요.
직각좌표계, 원주좌표계, 구면좌표계를 세 개를 잘 사용한다.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좌표계 아까와 같은 작전을 얘기하자면 여기 이 세타라는 것도 이것도 방향을 말해요. 이것도 방향. 나중에 다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P는 이미 이해했습니다만 세타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가 없지요. 그러나 이때 이것이 요것만 미터라는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3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봅시다. X축, Y축, Z축. 이때 G는 복소수의 G가 아닙니다. 그냥 실수 G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XY 동서방향 그러니까 그냥 X축이죠. X축의 동서방향과 Y축의 남북방향 그리고 G축의 고저방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간의 임의의 점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X점, Y점, G점 이렇게 삼중수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게 X, Y, G를 보통은 이렇게 그리는 것을 좀 관습을 좀 따라가 보도록 하죠. X축 이렇게 쓰겠습니다. X축, Y축, G축. 이때 X, Y, Z라는 것은 여기서 삼중수를 쓸 때 이것은 오른 나사 방향입니다. 오른 나사. 오른 나사라는 것은 X, Y를 돌려서 G축이 나오는 것이에요. X, Y를 돌려서 G축. 그럼 오른 나사라고 그러면 요걸 Y라고 하면 요걸 Z라고 해야 되고 이걸 X라고 해야 돼요. 이게 오른 나사 법칙이에요. 그리고 또 역시 이것을 G라고 한다면 이게 X축, 이게 Y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G축 그리고 X축, Y축이라고 한다면 공간의 임의의 점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다시 가봅시다. 이거보다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는 계속 실수를 하네요. 이걸 X축, 이걸 Y축, 이걸 G축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럼 X축, Y축, G축의 공간의 임의점 P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의미죠. X축으로 X만큼 갔다가 그럼 이게 XAX죠. Y축으로 Y만큼 갔다가 요거죠. 요게 YAY만큼 간 거죠. 또 G축으로 이렇게 갔다. G축으로 G만큼 갔으니까 G의 AG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은 OP 벡터요. 그게 위치 벡터라는 것인데 직각좌표계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AX 플러스 YAY 플러스 GAG요. 그런데 자 이제 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를 이렇게 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접 왔다가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요게 XY축의 크기를 말하는 거니까 요게 로 값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요것은 뭐냐 하면 로의 A로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공통으로 G의 AG니까 이것은 로의 A로 플러스 G의 AG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위치 벡터를 나타내는 방법은 뭘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직접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색깔이 별로 안 좋네. 그냥 까만 거로 합시다. 직접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RAR이라는 벡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위치지만 직각좌표계로 표명할 때는 직각좌표계에서는 위치를 나타내는 미터라는 단위를 갖고 있는 정보를 세 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 벡터가 표명되지만 원주좌표계는 미터라는 단위를 갖고 사용하는 건 요거 두 개니까 두 개의 정보만 가지고 표명되고 그때에 P라는 정보는 여기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A로 속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면좌표계에서는 요거 두 개 다 각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요것만 미터라는 단위를 갖고 있어서 RAR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 위치 벡터라는 것으로 그렇게 벡터를 시작해 봤습니다. 직각좌표계 그리고 원주좌표계, 구면좌표계의 위치 벡터는 분명히 세 개의 정보를 가지고 삼중수로 표현하지만 벡터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도 나타내지고 이렇게도 나타내지고 이렇게도 나타내지는 것 우리가 잘 정리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벡터를 크기와 방향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는 가지만 이렇게는 2차원일 때는 가능하지만 3차원일 때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복구가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크기와 방향이라고 말했을 때 크기도 같고 이게 크기고 이게 크기인데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은 방향이면 이건 같은 벡터라는 얘기예요.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하고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는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겠죠. 또 이거는 크기는 다른데 크기는 2배네요. 크기는 2배인데 방향은 같다 그러면 B라는 벡터는 A라는 벡터의 2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있으면 크기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요. 방향이 같은 게 가장 중요한데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는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비례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 벡터의 내용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일한 벡터고 이거는 크기만 동일한 다른 벡터고 이건 방향만 동일한 다른 벡터고 이건 다른 벡터다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점에 위치 벡터를 가지고 알 수 있었던 건 어떤 한 점의 벡터를 이렇게 분할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분할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분할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도식화할 수 있는 벡터의 내용이겠습니다. 오일로 공식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이 오일로 공식은 2차원 벡터에서 2차원 벡터 또는 벡터라고 하기 이전에 이제 복소수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특별히 따로 한 항목을 잡아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중수가 있어서 복소수로 나타냈을 때 x 플러스 jy라고 직각좌표계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극좌표계로 로의 2의 jp라고 표현한다 이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정보 1, 정보 2 이랬고 이것도 정보 1, 정보 2 이랬기 때문에 여기에는 크기라는 정보, 즉 미터라고 표현할 수 있는 크기라는 정보가 있지만 여기는 단위가 없다. 미터가 아닌 단위가 없다. 단위가 없는 것이고 여기에는 방향 정보 p만 있다. B라는 것도 단위가 없는데 보통 레디안이라고 표현하긴 한다. 그러나 단위는 아니다. 여기는 크기라는 정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의 JB는 크기가 얼마냐? 그러면 이게 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정체가 뭐냐? 그랬을 때 2의 JP는 바로 이거다라는 것이에요. 2의 JP는 코사인 phi 플러스 J 사인 phi인데 그러면 잘 알다시피 2의 JP라는 것의 크기는 얼마냐 그러면 그것이 직각좌표계로 표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직각좌표계의 정보가 코사인 phi고 그리고 실수 정보가 코사인 phi고 허수 정보가 사인 phi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크기라는 것은 코사인 phi의 제곱 플러스 사인 phi의 제곱이니까 이건 1이죠. 그러니까 이건 항상 1이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는 크기 정보가 없다. 방향 정보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방향 정보 원리예요. 여기는 크기 정보 원리. 이렇게 분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제 학습하려고 하는 것은 2의 JP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정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서 쓰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잘 설명이 됐다. 자, 그렇다면 phi 대신에 마이너스 p를 여기다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jp라는 것은, 즉 2의 마이너스 jp라는 것은 phi 대신에 마이너스 p를 대입한 것이니까 phi 대신에 마이너스 p를 대입하면 이거는 몇 사분면에
각도이냐 하면 사사분면의 각도예요. 사사분면의 각도는 얼싸안고에 의하면 여기는 코사인에 나와버리죠. 코사인이 플러스가 된, 그래서 사사분면이니까 이게 플러스가 돼서 코사인 P인 셈이고, 사인 마이너스 P는 여기는 코사인의 영역이 있는데 사인이 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의 JP는 코사인 P 플러스 J 사인 P이고 2의 마이너스 JP는 코사인 P 마이너스 J 사인 P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냐면 더해보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든단 말이에요. 더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면 더했을 때는 이거 없어지고 2배의 2의 JP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P는 2배의 코사인 P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빼보고도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빼봐요. 그럼 빼보면 이게 이번에는 상쇄가 돼서 요게 2배만 남죠. 그래서 두 번째 2의 JP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P는 2배의 J sin P다라는 것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했다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코사인 P는 2만 넘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코사인 P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2분의 1의 2의 JP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P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인 P는 뭐냐? 사인 P만 남기고 2의 J를 넘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인 P의 이게 정해입니다. 이게 코사인 P의 정해이고 이게 사인 P의 정해예요. 사인 P의 정해는 2J분의 2의 JP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P다. 요거하고 요거 분명히 여러분의 머릿속에 각인을 해놔야 됩니다. 이것을 오일러 공식이라고 그러고 이걸 코사인 P의 정해라고 그러며 이걸 사인 P의 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소수의 곱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극좌표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Z1이라는 이 직각좌표계의 값 2개, 값 하나뿐이 없네요. 우선 이제 직각좌표계를 하나를 표현을 했고 G2, G3, G4는 각각의 복소수인데 자, 일반적으로는 로 2의 JP로 표현을 하죠. 근데 로 2의 J0라고 한다면 이것은 오일러 공식에 의하면 로의 코사인 제로 플러스 J 사인 제로를 말하는 것이니까 뭐 뻔하죠. 사인 제로는 0이고 코사인 제로는 1이기 때문에 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0이니까 위상이 0이니까 로예요. 로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직각좌표기처럼 생각해서 로 플러스 J0이다. 이런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로라고 표현했다면 이게 로 값이 바로 그거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습니다만은 로라는 것은 극좌표계에서 로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2가 뭐냐? 이거 복소수입니다. 복소수로 2가 뭐냐 그러면 분명히 2 플러스 J0에도 해당되지만 2의 J0에도 해당된다라는 것에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크기가 1이라는 얘기죠. 1은 우리가 보통 표현을 안 하지 않습니까? 5400 이렇게 말할 때 1000에 5가 붙고 54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에 5가 붙고 400 이렇게 하지만 뭐 가령을 써서 1100원이다 이러면 그냥 여기에 1100 이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디폴트로 생략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2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냥 2의 JP만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쨌든 복소수를 여러 가지를 그 대표선수를 4가지를 지금 놓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G1이라는 복소수와 G2라는 복소수가 과연 뭐냐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곱하기입니다. 곱하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G1을 기준으로 봤을 때 G1이라는 복소수에다가 G2라는 복소수를 곱했다는 것은 G2라는 것이 크기를 갖고 있고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기 로배만큼 증폭하고 이게 1번 연산이죠. 그리고 방향 p만큼 회전한 것이다. 여기서 CCW라는 것은 clockwise, CW라고 하고 CCW 하는 것은 counter clockwise라는 의미로서 시계 반대 방향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CW는 시계 방향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 CCW는 counter clockwise니까 역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많이 사용하니까 CW, CCW, CW보다는 CCW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CCW 시계 반대 방향으로 p만큼 회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Z1이라는 복소수가 있다면 여기에 p만큼 하고 그리고 Z1이 가지고 있던 것에 로배만큼 증폭한 이런 Z1, Z2라는 복소수를 말하는 것이다 하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제 극좌표계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다시 설명을 합니다. G1이란 복소수에 로배만큼 증폭을 하고 B만큼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회전한 그런 곱이라는 것이다. 그럼 두 번째 벡터, 세 번째 벡터를 만약에 곱해준다 그러면 여기는 크기만 증폭하는 거겠죠. 그리고 네 번째 벡터를 곱해준다는 것은 크기는 없기 때문에 방향만 p만큼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회전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복소수의 변환. 지금까지 다 다른 내용입니다만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복소수가 직각좌표계로 표현되어 있다면 이것을 크기와 방향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크기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방향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렇다면 크기를 가지고서 또 방향을 가지고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네요. 여기에 2의 아크탄젠트가 여기 지수로 올라가는 겁니다. 2의 아크탄젠트 다시 쓰겠습니다. 이거 틀렸네요. 이거 틀렸고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크기 그게 로 값이죠. 로 값이고 2의 j 아크탄젠트 x분의 y 요게 p다 그런 얘기예요. 요게 p다. 복소수를 그렇게 변환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역으로도 가능한 거죠. 이게 직각좌표계에서 극좌표계의 변환이라고 한다면 우선 이렇게 가겠습니다. B는 그러면 X는 뭐냐? X는 로의 코사인 P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Y는 로의 사인 P가 될 것입니다. 정보 두 개를 가지고서 정보 두 개를 얻어내는 것이죠. 그래프로 보면 어떤 한 점이 직각좌표계로 XY라는 값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그러면 이게 크기가 로였죠. 여기 P였으니까 X라는 값은 로 코사인 P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로 코사인 P. 요 Y라는 값은 로 사인 P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된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는 직각좌표계에서 변화는 이렇게 얻고 이게 2번이라고 해야 될 텐데 또 역으로 극좌표계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x 플러스 j y를 변환을 한다고 그랬을 때 x는 코사인입니다. 로의 코사인 p이고 y는 로의 사인 p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이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g가 1이다 이러면 이렇게 썼을 때 자, 이게 극좌표계 표현입니까? 직각좌표계 표현입니까? 두 개 다예요. 직각좌표계로 하면 1 플러스 j 0이라는 뜻이요. 극좌표계로 하면 크기만 있고 위상은 0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첫 번째 문제는 그랬고 두 번째는 요거는 직각좌표계고
요거는 극좌표계죠. 그럼 크기는 얼마냐? J의 크기는 1이기 때문에 1이 디폴트로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J2라고 그러면 크기가 2이고 똑같이 방향은 똑같은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복소수 평면에서 요게 J라고 한다면 요게 J2니까 방향은 똑같은 방향이죠. 방향은 똑같다는 건 요게 P이고 요것도 P니까 방향이 똑같다. 2분의 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여기잖아요. 마이너스 1은 여기요. 그럼 크기는 1인 것이 맞고 방향은 얼마냐? 그러면 파이. 또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간 방향은 마이너스 파이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은 2의 j p 파이일 수도 있고 2의 마이너스 j 파이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고 표명되어 있다면 그거는 이렇게 얼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5 그러면 5라는 복소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요? 크기가 5이고 방향은 0이다. 마이너스 5 그럼 뭐라고요? 크기가 5이고 방향은 파이다. 이게 얼른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J다 그러면 J5다 그러면 크기 5이고 방향은 얼마라고요? 2분의 파이다. 또는 크기가 5이고 2의 마이너스 J 2분의 3파이다. 반대 방향으로 돌았어요. 클록와이즈로 돌았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면 그게 실수일지라도 극좌표계로 변환시키고 하는 것이 자유롭게 따라와야 돼. 그 중에서 이걸 가장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1.7, 1.235795 이거 극좌표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1.235795 이게 크기예요. 방향은요? 마이너스 2대 방향하고 똑같은 방향이죠. 그게 뭡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파이다. 얼른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복소수 변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변환만 좀 더 사용해 보도록 합니다. 마이너스 J다. 그러면 크기 1이고, 그죠? 방향은 2분의 3파이다. 또는 크기 1이고, 방향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이래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크기 5이고, 방향은 2분의 3파이 또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복소수로 갑시다. 지금까지는 이제 실수 아니면 허수였는데 복소수로 가면 요 크기 얼마인가요? 얼른 계산하면 루트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각도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 그럼 여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j, 그러면 여기란 말이에요. 요거라고 그러면 요 각도를 알잖아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극좌표계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러니까 굳이 아크탄젠트를 꼭 구해야 되느냐? 뭐 우리가 아는 각도에 대해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옵니다. 4분의 파이든 3분의 파이든 6분의 파이든 뭐 파이든 이런 건 금방 나와요. 3 플러스 j4다 이러면 크기 그거는 뭐 이렇게 된 거죠. 3 플러스 j4니까 x축으로 실수축으로 하나 둘 세 개고 허수축으로 4개짜리인 6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3이고 이게 4라는 길이라면 이건 당연히 5죠. 3, 4, 5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이듯이 크기는 5고 이때는 뭐 우리가 금방 못 알아차리니까 아크탄젠트 이렇게 구한다. 3분의 4로 구한다. 예요.